자유한국당 보수통합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오늘 보수통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. 정작 통합하자는 자리에서 오간 발언은 통합과는 거리가 좀 먼 내용들이었습니다. 논란의 주인공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김무성 의원인데요.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아주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옆에 앉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옆에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놀라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?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제 친구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.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좀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빠졌어요.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서 탄핵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씀하면. 아무 뇌물 1원도 안 먹은 사람을.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 돈 받을 이유도 없고요. 돈 받을 쓸데도 없어요. 1시간 강의 듣는 내내 제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아주 막힌 듯한 그런 맨날 언론 탓만 하면서 말을 그냥 함부로 막 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단에 보면은 왜 우리 당 의원들은 그렇게 막말을 하냐.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탄핵이 잘 됐니 안 됐니 이런 거는 이미 역사적 사실을 굳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야 권성도이 잘 싸우네. 저 사람이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 소추위원장 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박근혜 석방투쟁을 제일 열심히 하네. 국민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싸우라 이게 머리도 깎고 피 흘리면 싸우라 이죠.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김문수가 분란을 일으키는 화두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김 지사가 박근혜가 1000년 동안 나를 저주할 것이다. 이것도 민주화 투쟁의 화신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 김문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한테 먼저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대표 잘 아시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하고 봉숭아학당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. 저 두 분이 친한 친구는 맞아요. 예. 사석에서도 말 놓고 지내는데 아우 뭐 저런 모습이야 보수 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 아니겠습니까? 예.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. 이제 저런 분을 모셔가지고 대한 토론회를 연 것부터가 좀 적절하지 않은 섭외였다고 생각을 들고요. 주최는 누가 한 겁니까? 정진석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이 공동 이제 회장으로 있는 그랬군요. 연구 단체예요. 근데 이제 저기서 김문수 지사께서 막말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잖아요. 뭐 총살감이다, 뭐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, 또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국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왜 저런 빌미를 제공하시냐고요. 그래서 초청한 김무성 대표나 초청에 응한 김문수 지사나 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감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예. 탄핵과 박근혜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 대통합은 물 건너갑니다. 없습니다. 그러면은 내년 총선도 보수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극우적인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서 저런 편을 드는 분과 박근혜 대통령을 좀 탄핵하는 데 책임이 있었던 양 극단에 있던 분들은 약간 좀 뒤로 물러나시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수 대통합을 하려고 할 때 뒷받침이나 병풍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저런 식으로 뭐 토론회하고 강연하고 이런 모습들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김문수 전 지사 요즘 말이 아주 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.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라는 김무성 의원에게 1000년 이상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지만 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는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. 그 부분도 잠깐 들어보시죠.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
청와대 문재인부터 임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. 이 사람들은 제가 감옥도 같이 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다 알아요.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.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?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. 어떻게 문재인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시키고 줄로 그냥 다 구속시키고 지금도 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다 잡아놓고 여러분 다 지금 기소는 아니지만 그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? 양문석 이사장 말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? 뭐 정말 변절의 막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본인 스스로가 옛날에 운동권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극우로 변절한 이후에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연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바꿨다, 노선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김문수 지사가 도대체 연옥에서 뭘 봤을까요? 정말 막장으로 가는 김문수 지사의 이야기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탄핵 초기에 김문수 지사는 박근혜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. 불과 며칠 됐다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탄핵 반대로 돌았었어요.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가슴이 정말 답답한데 저는 김무성 의원을 차라리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. 이상해요. 정태근 의원, 지금 김문수 전 지사는 이제 중진을 넘어서 거의 원로 정치인급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정도 경륜 아닙니까? 그런데 저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 다 알 텐데 저런 말을 계속 요즘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확실한 지지자만을 가지고 예. 자기 소신껏 하겠다 뭐 이러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요. 사실은 코미디라고 볼 수도 없어요. 그렇다고 뭐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인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한국당 중심의 빅텐트 통합 이거는 불가능하다.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지금 앉아서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저기에 또 더 우파 중에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화당인가가 또 있잖아요. 그런데 저분들이 예를 들면 무슨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, 안철수하고 얘기를 한다?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.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요. 결국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공화의 가치를 가져가는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,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가는 길이 살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치열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치열한 얘기 속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모을 수 있는지 정말 조금 그 합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더 힘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이렇게 논의해야죠. 저런 방식으로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되기도 어렵습니다.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저 토론의 가장 큰 소득은 얼마나 보수 통합이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 이런 반증일까요? 저는 보수 통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 대상들이 보수 통합하겠다고 나서는 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보수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 진영에도 그런 꼴이 나올 수 있어요. 얼마나 한심합니까? 지금 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또 여러 가지 안보 모든 부분이 어려운데 앉아가지고 미래의 가치, 보수의 윤리 잣대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나 안 됐나 가지고 서로 욕하고 저주한다? 그런 부분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? 저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김문수나 또 그 주체자들이 지난 정치 동안 우리 보수 정치하면서 뭘 잘못했나?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걸 중심으로 다시 보수 통합의 씨앗이 말하자면 뿌리 내릴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또 니 잘났네, 내 잘났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통합이 아니라 계밀의 길로 가는
그런 부분이 아닌가. 예. 서정욱 변호사님 한번 들어볼까요? 저는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의 행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. 김무성 의원은 이제 뭐냐면 반문연대,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면 다 모이라. 우리 공화당부터 한국당, 바른미래당까지 반문연대를 하자. 그래서 이게 모든 보수가 총탄합해서 정권을 심판하자. 이런 취지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이게 모든 정치 역사를 봤을 때 특정인을 반대하는 결사가 이게 성공한 예가 없어요.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모임 다 모이면 그게 성공합니까? 총선 이기기 어렵고 저는 이게 맞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. 항상 이 통합이나 연대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요. 그럼 이게 보수의 가치가 뭐냐?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입니다. 이런 게 법치 관점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.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공화당이고 또 이게 잘 됐다고 보는 게 김무성 의원 입장 아닙니까?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물리적 통합이 불가능해요. 따라서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공화당이든 한국당이든 각자의 길을 가고 물론 이제 그 총선에서 뭐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연대라든지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통합이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서 과연 이게 국민의 지지를 누가 많이 받는가 이런 게 보수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현 정권에 반대할 다 통합하자 이 노선은 잘못됐다 봐요. 장성철 소장이 한마디 하시겠다는데요. 예, 그 김무성 전 대표와 관련해서 바로잡을 게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이 잘 됐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.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때 당시에 그 친박 의원들 8명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야나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하야는 너무 비극적이다.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탄핵이 진행된 부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너무 김무성 대표에게 몰아세우는 것은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. 네. 차정 교수 의견 듣겠습니다. 예, 저는 뭐 손정욱 변호사님하고 결론은 같은데 조금 그러니까 이 논리 전개는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면 지금 각자의 다른 길을 가는데 이 지금 그 손정욱 변호사는 그러니까 보수의 분화라고 발전적인 분화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는 보수가 범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색깔로는 일관하는 이러한 모르겠습니다. 좀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그러니까 상당히 말씀들을 그러니까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수 언제까지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는 상당히 좀 답답한 이 심경이 드네요. 물론 지켜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 그러니까 참 보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. 이제 이후까지는 보수고 이후부터는 수구라고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